그날 밤 식어버린 고구마를 쥔 손끝이 떨려서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허물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윤지연은 좁고 낮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고르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겨울도 아닌데 방바닥에서 전해지는 습기가 무릎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바닥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종이문 사이로 새어드는 찬 기운이 작은 방을 적셨다. 그녀는 얇은 전기장판 위에 웅크려 앉았다. 인천의 아파트에 살던 때엔 늘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옆집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시달렸는데 이곳은 너무 조용했다. 이 조용함이 낯설고 어쩐지 무서웠다. 낡은 가방에서 옷까지 몇 벌을 꺼내 벽에 기대어 놓고 남은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들었다. 배는 고팠지만 낮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보았던 무너진 담장과 먼지 쌓인 마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려 했지만 낡은 버너에 불이 붙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허리를 굽힌 채 라이터를 달싹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에서는 바코드만 찍으면 다 해결됐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작게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작은 방에는 곰팡이 냄새와 나무가 젖은 듯한 습기가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멀리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낯선 기척 같았다. 문득 인천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다. 그날 전 남편은 술에 절어 돌아왔고 지연은 그가 던진 욕설을 듣지 않으려 일부러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하지만 음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잘한 걸까? 그녀는 벽을 바라보다가 곧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울서 오셨죠? 지연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담장 너머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손에 삶은 고구마와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서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엔 묵묵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 네, 맞아요. 지연은 당황스럽게 대답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병과 고구마를 건넸다. 여기선 밤에 찬 바람이 심해요. 이거라도 드시고 물은 따뜻하니까 이불 속에 넣어두세요. 지연은 두 손으로 고구마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그저 춥지 않게 이불 잘 덮고 자요. 라고 말하며 담장 너머로 천천히 돌아갔다. 방 안으로 들어온 지연은 고구마를 품에 안았다. 고구마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순간 마음까지 데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고구마를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구수한 향이 입안에 퍼지자 눈가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이렇게 따뜻한 걸 받은 게 언제였더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고구마를 두 손에 꼭 쥐며 숨을 깊이 들이켰다. 마치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순간 같았다. 밤이 더 깊어지자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종이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전기장판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지연은 남은 고구마를 천천히 벗기며 촛불 하나를 켰다. 불빛이 깜박이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불빛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새벽 공기는 아직 축축했고 윤지연의 바지단은 풀잎에 묻은 이슬로 이미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두밭 입구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서늘했지만 그녀의 입에는 이미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전날 밤 장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인장의 말수는 없지만 사람은 괜찮아요.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인지 지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밭 입구를 서성이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굳어 있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그 사람을 좀 더 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두밭은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가늘게 흔들리는 자두나무 가지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위로 햇빛이 조심스럽게 번졌다. 멀리서 덜컹거리는 나무 사다리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섞여 낮은 울림처럼 들려왔다. 지연은 조심스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기 검은 작업 모자를 눌러 쓴 박도현이 사다리 위에서 자두를 따고 있었다. 그의 손동작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가 사다리 위에서 몸을 기울일 때마다 햇빛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안녕하세요.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도연이 잠깐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길이 잠시 스쳤지만 그의 시선은 금세 자두로 돌아갔다. 밑에 건 아직 덜 익었어요. 위부터 따세요. 짧고 단정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친절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위쪽 가지에 자두를 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자두가 몇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가끔 그녀 쪽을 힐끗 보곤 다시 자신의 손에 집중했다. 한참이 지난 뒤 햇빛이 점점 강해지자 그녀의 임에 땀이 흘렀다. 소매로 급히 닦으려다 자두 솜털에 땀이 닿아 얼굴이 따끔거렸다. 지연이 소매로 이마를 닦으려는 순간 도연이 사다리에서 내려와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땀 닦으세요. 햇볕이 세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작은 배려가 있었다. 지연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잠시 그 자수를 바라보았다. 구석에 작고 정갈하게 놓인 이름 이수여민정. 그녀의 손끝이 순간 멈췄다. 짧은 이름 하나가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다. 점심이 되자 도현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그는 별말 없이 도시락 하나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우린 점심마다 도시락이 나와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도시락을 그녀 앞에 내려놓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김이 약간 식은 밥 위에 간장 졸인 멸치가 놓여 있었고 달걀말이와 단무지가 깔끔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시골밥이 이렇게 정갈할 줄 몰랐네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여기선 다 이렇게 먹어요. 그들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밥을 먹는 동안 어쩐지 그 고요함 속에서도 무언가 전해지고 있었다. 도연은 잠깐 그녀를 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고 지연은 그의 옆모습을 살짝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작업을 마친 저녁, 지연은 허리를 고추스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아침과 다름없이 조용했고 작은 탁자 위에 그녀는 오늘 받은 손수건을 펼쳐놓았다. 지연은 손수건의 자수를 따라가다 살짝 멈췄다. 민정, 누구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손수건을 바라봤다. 방 안에는 작은 촛불만이 깜빡였고 그 불빛이 손수건 위에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는 손수건을 접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촛불이 꺼질 듯 깜빡이자 마음도 덩달아 흔들렸다. 늦어름 오후, 산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자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윤지연은 손에 든 바구니를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 오겠네. 그녀는 낮게 혼잣말하며 바구니를 다른 그늘로 옮기려 했다. 손등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끼자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다. 불현듯 전날 밤의 따뜻함이 떠올랐다. 고구마를 품에 안았던 순간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고맙든가. 그때처럼 오늘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잠깐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나도 스스로 해야지 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손끝이 약간 떨렸다. 자두밭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빗방울이 큰 소리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지연은 허리를 굽혀 바구니를 붙잡았다. 그러나 흙길이 이미 미끄러워져 있었고 순간 발이 돌에 걸렸다. 아스. 그녀는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넘어졌다. 자두들이 사방으로 굴러가고 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손바닥까지 젖었다. 통증이 밀려오자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괜찮으세요. 낯익은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박도연이었다.
박도연은 우산을 흙길 옆에 급히 세워두고 달려왔다.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그의 손이 지연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젖은 셔츠 위로 그의 손의 온기가 전해졌다. 지연은 움찔했지만 그대로 기대야 했다. 괜찮아요. 제가 그냥 괜찮지 않아요. 무릎 피나요. 도연의 얼굴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지연을 부축해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그의 셔츠는 금세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트럭 뒷좌석에 앉은 지연은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 마세요. 상처 더 번지면 큰일 나요. 도현은 짧게 대답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읍내 작은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대기실에는 비에 젖은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오래된 나무 의자에 물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접수를 대신했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이런 데선 서로 도와야죠. 도현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진료를 마친 뒤 돌아오는 길, 트럭 안은 조용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지? 그녀는 살짝 손등을 만지며 그의 손이 자신을 부축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밤이 되자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연이 작은 등불을 켜려고 문을 열었을 때 문고리에 비닐봉투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풀었다. 그 안에는 깨끗이 닦인 자두, 몇 알과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일은 아프지 마세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자두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자두를 하나 올려두고 천천히 껍질을 벗겼다. 과육에서 달콤한 향이 퍼져나왔다. 그녀는 혼잣말하듯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게 이렇게 고마운 거였나. 창가에 앉은 그녀는 비가 멎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 생각보다 더 따뜻한 사람일지도 몰라. 늦어름 저녁, 읍내 재래시장에서 윤지연은 자두 상자를 정리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귓가로 자꾸 작은 소공어림이 흘러들어왔다. 저 사람 옛날에 무서운 조직에 있었다던데. 그래.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리가 멀어지지도 않고 귓속에서 맴돌았다. 지연은 바구니에 자두를 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다. 서민정, 그날 도현이 건네줬던 손수건 구석에 적혀있던 이름. 그 이름이 왜 자꾸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들은 소문이 그 의문과 겹치자 이상한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녀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그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작은 등불 아래 바느질로 새겨진 그 글씨가 마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지연은 손수건을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이 답을 알고 있는 듯 아팠다. 다음날 아침 자두밭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흙길 위에서 들리는 자신의 발소리가 어쩐지 더 크게 울리는 듯했다. 밭에 도착하니 박도연은 이미 사다리 위에서 자두를 따고 있었다.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지연의 시선에는 그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잠시 그를 바라보던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에게 다가갔다. 박도연 씨.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얘기, 도연은 사다리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굳어 있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땅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다 잊고 살고 싶었는데 당신이 알게 됐네요. 지연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업장갑을 꽉 쥐며 말을 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이곳에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다. 도연은 다시 사다리 위로 올라가 자두를 따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조용했다. 지연은 한 발짝 물러나 그를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느껴졌던 작은 온기가 지금은 어쩐지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조심스레 들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도현은 잠시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 잠깐 흔들림이 지나갔다. 알겠어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자두가지로 손을 뻗었다. 지연은 바구니를 들고 느린 걸음으로 밭을 나섰다. 멀리서 사다리가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밭에 울리고 있었다. 초가을 아침, 박도연은 혼자 자두밭에서 사다리를 정리하며 잠시 손을 멈췄다. 이슬이 맺힌 자두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사다리를 세우려다 말고 한참 동안 그 자두를 바라봤다. 이젠 정말 혼자 살아야 하나. 작게 내뱉은 한숨이 이른 아침의 서늘한 공기에 섞였다. 그 순간 흙길 저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도연은 고개를 조심스레 들었다. 이슬 맺힌 흙길 위로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윤지연이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긴장된 듯하지만 결심이 선 얼굴이었다. 도연의 손이 사다리 위에서 멈췄다.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연이 그의 앞에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도망치는 인생은 여기까지예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손끝이 작게 떨렸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말없이 서 있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다. 흙길 위로 가늘게 흙먼지가 떠오르고 바람이 자두나무 잎을 스쳤다. 그의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다. 왜요?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현의 낮은 목소리가 흔들렸다. 지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도현을 바라봤다. 괜찮아요. 저도 흉터가 많아서요. 그러니 우리 둘 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현은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그의 발소리가 흙 위에서 작게 울렸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말없이 숨을 내쉬더니 한 손을 조심스럽게 뻗었다. 그의 거친 손끝이 지연의 손등에 닿았다. 나는 누가 떠나는 게 무서워서 붙잡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깊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안 떠나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둘은 그대로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자두나무 사이를 지나며 잎사귀를 흔들었고 흙길 위에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다. 도연은 그녀의 손등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순간 바람에 흩날리는 자두나무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슬 방울이 흙길 위로 천천히 떨어지고 그 빛이 둘 사이를 조용히 감쌌다. 마을 잔치 준비가 한창이던 날, 윤지연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김이 서린 주방 창문 너머로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엔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다. 예전 같으면 아침마다 이런 소소한 기쁨을 느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연은 국자를 들어 국물 맛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그 작은 친절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네. 그녀는 살짝 웃었다. 문득 비 오는 날 문고리에 걸려있던 자두 봉투와 그 안의 쪽지가 떠올랐다. 내일은 아프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당에 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천막이 설치되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들기름, 상추 무침을 버무리는 손이 바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상 너머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마당을 지나가던 박도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복숭아 상자를 옮기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조금 부드러웠다. 잠시 후 지연은 곱게 다린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가슴에는 오래전 서민정의 유품이었던 복숭아꽃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 브로치가 그녀의 가슴 위에서 작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마당 한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둘러 앉은 자리에서 작은 혼례식이 시작됐다. 이장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 둘은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함께 살아낼 사람들입니다. 천천히 서로의 인생을 물들여 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소박하게 울려 퍼졌다. 도연은 남색 조끼와 흰 셔츠를 입고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고요했다. 지연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도연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박도연은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정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연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지연도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정 씨.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무덤 위에 풀잎이 흔들렸다. 햇빛이 두 사람을 감싸듯 비쳤다. 도현은 꽃 한 송이를 무덤 앞에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이 다시 지연의 손을 찾았다. 이번엔 그 손이 조금 더 단단히 맞잡혔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큰 대야에 담긴 자두를 깎으며 서로의 손이 가끔 부딪혔다. 지연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 덕에 다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올려두었다. 그 순간 마당에 놓인 작은 등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에서 나오는 불빛이 자두밭 끝까지 은은히 퍼졌다. 평상 위에 놓인 고구마 껍질 하나가 바람에 굴러갔다. 지연은 그것을 살짝 눌러놓으며 미소 지었다. 평상 옆 작은 등불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자두나무 사이로 천천히 겹쳐졌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예전 같지 않다고, 잠시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곤 한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작은 신호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릎의 둔한 통증, 밤마다 깊이 잠들지 못하는 불편함, 숨이 조금 가빠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이 들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몸만이 아니다. 마음도 늘 신호를 보낸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은 쉽게 굳어지고 무뎌진다. 습관처럼 혼자 밥을 먹고 말을 아끼고 웃는 법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작은 대화 한마디, 따뜻한 국 한 그릇, 누군가 건네주는 사소한 손수건 하나가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몸이 아플 때 약이 필요하듯 외로운 마음에도 약이 필요하다. 그 약은 사실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이웃의 안부 인사, 오래된 친구의 전화 한 통, 가족이 끓여준 된장국 한 숟가락이 그 약이 된다.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소소한 습관이 쌓여 몸과 마음을 살린다. 아침에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밖에 나가 햇빛을 잠깐이라도 쬐는 것.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란 거창하거나 극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 속에서 자란다. 상대가 무릎을 다쳤을 때 직접 약을 발라주는 손길. 비 오는 날 문고리에 걸린 과일 봉투.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보고 조용히 놓아주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 서로를 다시 살게 만든다. 이야기 속 박도연과 윤지연이 보여준 것도 결국 그런 모습이었다. 상처 많은 두 사람이었지만 조용히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마음의 문을 다시 열었다. 도연의 손수건과 지연의 된장국, 그리고 무덤 앞에서 건넨 짧은 인사가
두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했다. 그들이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것은 결국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따뜻한 사실이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은 많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마음이 지쳐갈 때 작은 위로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강함은 아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솔직히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다. 침묵 속에 숨지 말고 손을 내밀어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용기다. 삶은 혼자서만 버티는 것이 아니다. 지연이 느꼈듯이 작은 도움을 받는 순간 오히려 사람은 더 강해진다. 도현이 무거운 과거를 고백했듯이 진실을 털어놓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간단한 진리다. 사람은 결국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아난다. 작은 친절이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짧은 대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도 한다.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오늘 하루 내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조용히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도 애써 괜찮은 척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는지,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기쁩니다. 혹시 이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어렵게 긴 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숫자 1 하나만 적어주셔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는 신호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